이번에는 디지털 컨텐츠 트렌드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대한 이제 얘기가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마트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커다란 변화가 있는데 세 가지 변화가, 하나가 교수 학습 환경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학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어떤 도구, 이런 기술적인 환경들이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수 학습 환경은 엄청나게 많은 OER처럼 학습 자료들이 이미 인터넷에 무료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구성주의, 학습자 경험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지식보다는 문제 해결 능력이 강조되고, 이런 변화가 있고, 학생은 디지털 원주민, 다른 방식으로 커뮤니케이션하고 학습하고 놀고, 그 다음에 즉각적 커뮤니케이션에 익숙해져 있고, 이런 학생들로 바뀌어져 있고, 또 하나는 기술적 환경 쪽에서는 스마트, 유비쿼터스, 클라우드, 무선 인터넷,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현재 학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학교도 여전히 이런 학교도 있고 또 다른 학교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좀 기본적인 어떤 학교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면에 미래 학교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최근에 어떤 시범 학교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좀 자세하게 볼까요? 보게 되면은 전자칠판이 있어요. 전자칠판. 그 다음에 스마트 패드가 있고, 그 다음에 서책 교과서도 있고, 노트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환경, 인프라는 만들어져 있는데 컨텐츠가 없어요. 사실 컨텐츠는 다 서책형 교과서와 활동지와 노트에 다 들어가 있고, 이러한 어떤 스마트 기기나 도구에는 컨텐츠가 사실 지금은 현재는 없는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컨텐츠와 교수학습 모형과 인프라가 서로 연동이 돼야 되는데, 인프라는 많이 강조가 돼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인프라에서 활용할 만한 컨텐츠와 모형이 거의 없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근데 왜 이러냐면은, 지난 시간하고 이번에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컨텐츠의 형태와 환경이 기존과는 너무나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조직화하고 관리할지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결해 나가야 될 그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가 어떤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요. 처음에 컨텐츠 0.0, 1.0, 2.0, 3.0 이렇게 돼. 컨텐츠 0.0은 그냥 책이라고 해봅시다. 전문가가 책을 쓰고 우리는 서점에서 책을 사고, 그게 컨텐츠 0.0. 컨텐츠 1.0. 전문가의 컨텐츠를 인터넷을 통해서 사서 전달받아서 내가 본다. 1.0. 인터넷 처음 나왔을 때요. 컨텐츠 2.0은 사용자가, 전문가가 1.0에서는 전문가가 만들어서 그냥 제공만 해주는 거를 받아쓰기만 했는데, 2.0에서는 사용자가 내가 직접 컨텐츠를 생산할 수가 있다. 나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사용자가 그것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재사용할 수도 있게 하겠다. 이게 컨텐츠 2.0, 웹 2.0에서의 어떤 그것과 똑같은 얘기죠. 웹 2.0 상황에서의 어떤 컨텐츠. 컨텐츠 3.0이 되게 되면요. 이건 스마트 환경으로 조금 넘어오게 되는데, 그것은 컨텐츠 간의 연결을 통해서 나만의 맥락 관리를 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OER 같이 엄청나게 많은 교육용 리소스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맥락 관점에서 그것들을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아주 훌륭한 교육용 콘텐츠가 나의 관점에서 만들어질 수 있게 할 건가. 그것이 지금 이슈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연결이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기존에는 스마트라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요. 기존에는 분리되어 있었던 것들을 연결하면은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나의 관점에서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연결 같은 것들은 인터넷이나 무선 인터넷, 유비쿼터, 스마트 기기, 이런 클라우드 이런 것들이 전부 연결을 해주는 거고, 가치는 사회가 아니면 내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간단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연결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은 이제 아마존이라는 그 세계 최대의 그 온라인 서점이죠. 2007년부터 아마존에서 종이책이 아닌 디지털 책을 팔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그 아마존 전체에서 디지털 책 판매 매출액이 종이책 판매 매출 지금 앞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공식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추측이 한 70% 정도는 디지털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주문하는 방식도 옛날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책을 골라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은 한 2, 3주 있다가 책이 집으로 왔는데, 지금은 여기 보듯이 Buy now with one click 버튼 하나 딱 누르면은 한 30초 안에 저의 아이패드로 책이 그냥 바로 들어오게 됩니다. 킨들로 들어와서 30초 있다가 제가 보는 거죠. 결제 자동으로 되고요. 이게 지금 스마트 환경에서의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책을 받아서 보게 되면 이게 제가 구입한 책들입니다.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저는 좋아하는 게 이제 하이라이트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야광펜으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점선으로 조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선이 뭐냐면은 이 책을 그 아마존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서 디지털 책을 사서 읽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사람이 책을 읽다가 중요한 부분을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하이라이트를. 그럼 내가 하이라이트를 이 부분을 야광펜으로 중요하다고 표시를 하면은 그 순간 그 정보가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버에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아마존에서는 요 책을 팔았는데 10,000명한테 팔았는데 10,000명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도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는 순간 어디에 하이라이트를 했다는 거가 다 모일 거 아니에요. 모이다 보면은 10,000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3,000명이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하이라이트를 했구나. 그러면은 그 부분을 밑줄을 그어서 나한테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밑줄 그는 거 보면은, 아, 다른 사람, 전 세계에 있는, 우간다에 있는 사람, 칠레에 있는 사람이 이 부분을 중요하다고 표시를 한 거구나. 이렇게 제가 보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건데, 학습자가 그 전에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책만 구입해서 나 혼자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 분리된 학습자들을 요걸 매개로 해서 다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혼자만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고 10,000명이 같이 공부하고 있구나. 눈에 누군지도 모르지만은. 그리고 그 정보가 서로 공유되고 같이 뭔가를 진행한다는 그 느낌을 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연결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과서 관점에서 보면은 아이북스가 이제 나왔죠. 애플에서 아이북스가 나왔는데,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교과서 회사인 맥그로힐이라든가 피어슨 같은 데서 그 애플하고 손을 잡고 그 교과서를 전부 그 아이패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만들어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그 멀티미디어 자료들과 동영상 자료들,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연결 기능들, 학습자들 간의 연결 기능들, 공유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게 됐고, 여기서는 KNO라는 또 다른 이제 교과서 업체인데, 이 업체는 이제 그 대학 교과서를 이제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이 나눠주는 학습 자료들, PDF 자료들, 그 다음에 다른 학습자가 만든 자료들, 혹은 또 내가 노트한 것들이 있죠. 내가 이제 그 수업을 들으면서 정리했었던 것들이 하나로 그냥 다 합쳐져 가지고 그들 간의 연결을 만들어주는 어떤 이제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서도 이제 그런 연결들이 필요한 거죠. 책만 연결하는 게 아니고 책과 다른 자료들을 전부 하나의 관점에서 맥락으로 이제 연결시켜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학습자 경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습자 경험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다른 강의에서도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들, 자기의 관점에서 유용한 것들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학습자 경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요, 이미 잡지사라든가 교과서에 그 출판사에서 만들어진 거를 일방적으로 나한테 전달해서 내가 그것만 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초등학교 선생님들 대부분이 어느 회사의 교과서를, 출판사 교과서를 내가 구입을 했는데 요걸 그대로 내가 그냥 전달만 한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가공하고 거기에 내 내용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이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선생님의 사용자 경험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걸 전달받고, 그럼 전달받은 아이는 선생님 출판사에서 준 거, 선생님이 준 거를 합쳐서 나의 생각과 내가 또 알고 있는 다른 요소들을 연결해 가지고 그거를 또 합쳐 가지고 만들면은 그것이 학습자의 사용자 경험인 거죠. 그죠? 그런 거를 제공할 수 있는 도구와 그런 환경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아이북스를 직접 우리 사용자가 직접 아이북스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그게 아이북스 오더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저작 도구를 제공을 해서 내가 내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미 나와 있는 교과서를 내가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또 하나 최근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 플립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플립보드는 여기서 나왔지만은 뭐 Your Social Magazine이라고 되어 있죠. 매거진인데 잡지에서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내가 가입한, 내가 이미 설정을 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신문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잡지사에서 내가 관심이 있을 만한 것들을 그 기사만 갖다가 자동으로 편집해서 나만의 잡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굉장히 깔끔하고, 그럼 내가 내만의 잡지를 만들면은 이게 사용자 경험이죠. 나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해주는 환경이잖아요. 저작도가. 요거를 나의 여자친구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걸 또 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그걸 가지고 다시 또 거기다가 추가 아니면 빼거나 해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또 잡지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이 최근에 얘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컨텐츠가 지금 얘기한 것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전문가가, 어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전문가가 교과서를 썼어요. 교과서 컨텐츠를.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 전에 아이패드라든가 뭐 아마존 킨들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연결, 공유, 활동, 노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굉장한 기능들이. 거기다가 사용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교사의 경험이 들어가게 되고 사용자, 학습자의 경험이 추가되게 되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나의 학습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학습 컨텐츠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것을 만들 수 있도록 인프라가 서포트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인프라 위에서 돌아가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이 있어야 되고, 이것은 그 교수학습 모형에서 또 돌아갈 수가 있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제가 그냥 써본 아이디어인데요. 그냥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뭐 디지털 교과서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떤 서책형 교과서, 기존에 있었던 거 참고서, 문제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거기에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들, 예를 들어서 음반, 뉴스, 방송, 잡지 이런 것들이 또 들어가서 이 내용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무조건 이거 있고 저거 있고 나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적절한, 교과서 내용의 적절한 부분에 적절한 내용에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게다가 이런 것들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공유가 될 수가 있고 의견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게다가 공공 DB, 이거는 뭐 이거하고 연결될 수도 있지만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가 뭐 무슨 국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가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로 만들어져서 서로 굉장히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돼서 거기다가 나의 사용자 경험, 교사의 사용자 경험이 또 들어가고 이러면은 완벽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3.0 시대, 2.0 시대, 3.0 시대의 디지털 컨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들이 뭐냐면은 바로 저작권 문제예요. 저작권 문제. 내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갖다가 조금 수정해서 내가 고치고 그거를 가지고 사용하고, 이것이 지금 현재는 법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제가 어떤 우리 학교에 철학과 교수님을 옛날에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철학과 교수님 얘기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스마트 환경이 되고 스마트 교육이 되면 이런 거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자기가 교양 수업을 한답니다. 그래서 교양 수업을 하는데 전공 수업은 책 한 권을 선정해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그 책을 아주 깊게 자세하게 공부하면은 그것이 이제 그 전공 수업인데, 교양 수업은 그렇지가 않대요. 교양 수업은 자기는 교양 수업에 책을 한 10권 정도를 쓴답니다. 10권 정도를 가지고 그 하나의 주제에 따라서 그 10권을 뭐 다양하게 활용을 하면서 여기도 조금 읽고 저기도 조금 읽고 이러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한 이제 토론과 이런 것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책값이 워낙 비싸니까 학생들한테 10권을 다 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권을 다 사라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는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대요. 어떻게 불법을 저지르냐면은 이 책에서 챕터 1, 이 책에서 챕터 3, 이 책에서 조금, 이쪽에서는 그림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PDF로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은 자기가 나눠주고 있대요. 자기는 언제 걸릴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 스마트 환경이 됐는데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게 하냐는 거죠. 나 불법 돈을 다 낼 테니까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 이게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한 얘기거든요. 알아봤어요. 저작권 관점에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리믹스하고 재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책은 한 단위로만 팔아야지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섞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하지만 곧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면은 초등학교 선생님이 어느 출판사의 교과서 하나만 사가지고 한 학기 동안 쓰는 게 아니라 이 출판사에서는 요 부분만, 저 출판사에서는 요 부분만 이렇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또 교사의 어떤 생각과 자료들을 집어넣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교과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왜 그게 불가능합니까? 그렇게 컨텐츠들이 서로 연결되고 조합되고 리믹스되고 이렇게 해서 다시 공유되고 개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적인 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이제 되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컨텐츠의 새로운 생태계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생태계가 꼭 만들어져야 되는 꼭 만들어져야 되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부분에서 그런 어떤 시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리를 보자면은 새로운 생산, 유통, 소비, 재생산의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기존의 교육 컨텐츠를 어떻게 새로운 인프라에 맞게 전환할 것인가. 기존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가 있는데 EBS에서 EDRB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EDRB를. EBS는 교육방송이기 때문에 교육방송 콘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5분에서 10분 단위로 굉장히 짧은 클립으로 잘라가지고 태깅을 다 해서 DB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DB를 만들어 놓고 API를 제공을 아마 할 겁니다. API를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컨텐츠 업체에서 컨텐츠 그 제작 업체에서 아니면 교과서 업체에서 아까 얘기한 그런 데서 그거를 갖다가 EBS의 그런 컨텐츠가 맞는 거가 있으면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내 컨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기존의 방송들, 기존의 아니면 교육 컨텐츠들, 리소스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인프라에 맞게 전환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1인 저작, 리믹스의 문제와 저작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이슈고요. 또 하나는 지식 공유 문화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 윤리적인 문제, 보안적인 문제 이런 것도 이슈가 되고 또 뭐 교육 콘텐츠의 가치, 그 다음에 플랫폼,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2014년에 나온 디지털 교과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만들었는지 우리가 한번 그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